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부정사의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 역할에 대해서 먼저 진도를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복습 먼저 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준동사였고요. 준동사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분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그 중에서도 투부정사다. 투부정사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는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형용사적 용법이란 무엇이냐? 형용사류가 할 법한 것들을 투부정사가 한다는 뜻이다. 형용사류가 하는 게 뭔데?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보어 자리에서 쓰일 수가 있고요. 형용사는 수식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 수식어 중에서도 명사를 수식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한 간단한 개괄이 되겠고요. 자, 투부정사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사용된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었고 뭐랑 비교해야 된다? 전치사 to와 비교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전치사 to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플러스 항상 명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뒤에 명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특히 중학교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to들에다가 좀 더 밑줄 그어놓고 밑줄 친 to 중에서 쓰임이 다른 것은 이라는 문제를 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면 투부정사의 to, 명사가 나왔다면 전치사 to라는 걸 알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정형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일단 원칙부터 알아둔다. 원칙은 not to 부정사다 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먼저 다뤘는데요. 명사류라고 하면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목적어, 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쭉쭉 해석하면 되니까 딱히 문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데 주어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됐었죠. 주어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됐었어? 주어 자리에 뭐가 나와 있어? 뭐가? 투부정사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첫 문장부터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꼴 보기가 싫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문장 맨 뒤로 돌려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빈자리가 하나 생기게 되고 나머지 부분 그대로 써주고 나서 투부정사 문장 맨 끝으로 보냈던 애를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모든 문장에 뭐랑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그냥 비워두면 안 되고 뭐로 채워줘야 된다? is로 채워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근데 얘랑 비교해서 목적어 관련해서도 뭔가 어법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었죠. 보통 몇 형식에서 사용이 된다? 5형식에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5형식의 목적어가 투부정사야. 그러면 투부정사는 원래도 목적어나 보어 같은 걸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뒤에 나온 주절의 보어와 투부정사의 보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누가 누구 건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도 똑같이 이 목적어에 있는 투부정사를 문장 끝으로 돌려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 빈자리, 보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 빈자리를 비워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주어랑 똑같이 안에 뭘 채워준다? 가목적어 it을 채워준다. 됐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법 문제로 나올 만한 건 또 뭐가 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항상 하는 거다, 선택적으로 하는 거다? 선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하긴 하는데 항상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의 외치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이다. 꼭 오블리가토리하게, 꼭 필수적으로 해줘야 한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가목적어나 가주어나 이 두 자리에는 인만 사용할 수 있지 누구는 사용할 수가 없다. 대시나 디스와 같은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웬만한 포인트를 전부 다 다룬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따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자, 형용사적 역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식을 하는 게 가장 주된 기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명사 수식, 얘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명사랑 아무튼 붙어 있어야겠는데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자, 투부정사가 앞에도 나올 수 있고 뒤에도 나올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투부정사는 원래 뒤에 목적어 가져올 수 있다 그랬고 보어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1번처럼 사용하게 되면은 뒤에 나온 명사가
투부정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건지 아니면 목적어인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너무 상식적으로 이런 형태는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를 어디다가 붙여 쓴다? 뒤에다가 붙여 쓴다. 그러면 무조건 투부정사의 목적어는 뒤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앞에 나온 명사는 수식을 받는 명사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어야지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제가 명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면 명사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명사구가요, 아무렇게나 형태를 갖는 게 아니고 명사구에는 만들어지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명사구니까 그 안에 뭐는 있어야겠어요? 명사는 있어야겠지. 그리고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가 누구라 그랬어? 형용사라 그랬죠. 그럼 앞에서 이렇게 꾸며줄 거야. 그런데 이런 형용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야?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사는 또 누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 수식어구가 점점 길게는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수식어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한정사라고 해서 명사구의 시작을 알리는 녀석이 있어요. 한정사는 안 쓸 수도 있고 어나, 언이나 더 같은 애를 써줄 수도 있고 소유격도 써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한정사라는 애가 명사구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 한정사를 부사 가운데, 형용사 다음 이런 데 끼워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정사 다음에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어순이고요. 이 수식어구가 앞에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명사랑 가깝게 형용사가 딱 수식해줄 수가 있고요. 이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부사에 의해서 수식받을 수도 있을 거고 이 부사는 또 부사에 의해서 수식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품사 자체를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수식어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전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던 명사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명사구의 구조는 한수, 명수이다. 제가 괄호친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명사구니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 명사는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수식어구가 앞에도 있지만 뒤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린 뭐라고 알아둬야 된다? 수식어구는 앞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나온다? 뒤에도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보통 어떤 녀석들이 뒤에 나오게 되느냐까지 물어봐야겠죠. 보통은 어떤 녀석들이냐면 긴 애들입니다. 준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를 달고 나온다거나 투부정사처럼 투부정사는 단어 생긴 것만 보더라도 하나, 둘, 두 단어잖아요. 이런 긴 수식어구가 나오면 보통 뒤에 나오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따로 제가 직선문법이나 심화문법 같은 걸 촬영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니까 일단은 형용사적 역할이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으니까 명사랑 투부정사는 좀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I need some more cookies. 얘가 목적어가 되겠는데 이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게 to it.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자,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은 나중에 관계사절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예문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주어가 sits on a chair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sit은 기본적으로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아무튼 어디에 앉고 있는지 그 대상을 나타내려고 하면 얘는 자동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I need some more cookies to eat 라고 하면은 먹을, 뭐뭐릴, 뭐뭐의 이렇게 끝나는 게 형용사정보법이라고 했었죠. 먹을 쿠키가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쵸? 그렇다면 이 cookies는 to eat의 의미상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to eat more cookies랑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eat more cookies. 즉,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될 법한 녀석이 지금 어디 나와 있다고? 수식을 받고 있는 피수식어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요. 오케이.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sit on a chair. 의자 위에 앉아 있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위에 앉을 의자라고 말을 하려 그러면 give me a chair to sit 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목적어가 올 수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살려 적어줘야 된다? on까지 살려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안 되시면 일단 넘어가셔도는 되는데 아래 조금 더 설명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더 와보세요. 자, 여기 있는 예문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need an empty table. 우리는 빈 테이블이 필요해. To eat at. 거기서 먹을. 자, 만약에 at을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Eat on empty table이 되는 거죠. 테이블을 먹다가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 at을 살려 적어 줌으로써 이게 먹을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앉아있을 장소가 되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오케이? 있고 없고가 이런 의미 차이를 만든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주의를 보면서 조금 더 볼게요. I have nothing to write about 라고 하면은 about이 뭐뭐에 대해서잖아요. 그러면 write about nothing 이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것에 대해서도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아래도 write with nothing 이라고 하면은 아무 것을 가지고도 쓰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 write on nothing 이라고 하면 어디에도 쓰지 않는다. 어디다가도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제대로 살려주기 위해서는 뒤에 전치사들을 살려 적어줘야만 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빼고 문제를 내는 게 문법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전치사를 생략시키면 안 된다. 라고 적어 놓을게요. 됐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밑밥을 깔 거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 등등등의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실제로 구어체적으로 일반 말을 할 때는 이 전치사를 빼놓고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걸 문법 문제로 내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모든 규칙들을 생략시키면 안 되는 규칙들을 외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그리고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진짜로 별로 이익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문법 문제를 안 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형용사류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명사 수식, 두 번째는 보어로 쓰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격 보어 서술적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다 필요 없고 아무튼 이형식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얘는 뭐로 보게 된다? 보어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seem, appear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는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의미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이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온 것들이 전부 다 보어처럼 분석이 되는 거고요. 일부 동사들의 경우에는 to be처럼 to 부정사를 제외시켜버리고 바로 보어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건 문법 문제에서 별로 묻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몇 가지만 해석해 볼까요? You seem to be very outgoing 이라고 하면은 outgoing 무슨 뜻이에요? go 가는 건데 out 바깥으로 이렇게 막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너는 매우 외향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됐죠? 아래 것도 No one appeared to notice me. No one처럼 주어에 no처럼 부정어가 나오게 되면 아무도 라는 말을 붙여서 주어를 붙이고 동사는 뭐뭐 않다 라고 부정해버리면 됩니다. 다시 주어에 아무도 라는 말을 붙이고 동사는 부정해버리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No one, 아무도 appear to notice, 눈치챈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구를? me, 나를. 됐죠?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분석 1, 2번을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을 설명드렸었어요.
hope 다음에 투부정사 전체가 목적어고 you는 투부정사인 to see의 목적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hope to see를 하나의 동사로 봐버리고 그 다음 you 같은 애는 see에 맞춰서 문장성분을 분석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네. appear 다음에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동사로 묶어버려. 그러고 나서 appear to notice 눈치챈 것처럼 보인다. 근데 노가 붙었으니까 눈치채지 않은 것 같다. 뭐를? 나를. 노티스에 맞춰서 me는 그냥 목적으로 분석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분석 2번의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나가시면서는 점차 이런 방식으로 갈아타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넘어가서 2번도 prove 혹은 turn out 다음에는 해석은 뭐뭐처럼 판명되다, 뭐뭐처럼 드러나다, 뭐뭐처럼 입증되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있는 것만 해보면 the painting 그림인데 어디 있는 그림이에요? in the museum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 prove to be 뭐뭐인 걸로 입증되었다. a fake 위작으로 입증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됐죠? 자, 아래 보니까 come, get, grow 뭔가 낯익은 친구들이죠. 제가 예전에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이라고 묶어서 말씀드렸던 친구들이네요. 그쵸?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쓰인다? 이 형식으로서 뒤에 보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온 것뿐이다? 투부정사가 나온 것뿐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비투용법이라고 되어 있고 126페이지 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여기 비투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투용법도 선생님들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요. 저는 이것도 그냥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고 있는데 자, 비투용법이 무엇이냐? 비동사 다음에 진짜 그냥 투부정사가 바로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겁나게 다양하죠. 이 다양한 해석도 우리가 다 외울 거야? 외워야지. 언젠간 외워야지. 근데 지금 우리 처음 배우고 있는 건데 바로 외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투부정사라고 하는 말은요. 되게 고리타분하고 옛날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어떤 말이라고? 옛날 말이라고. 설명용 설명입니다. 진짜로 이해를 위한. 그렇다 보니까 조동사보다 투부정사가 더 옛날에 만들어진 말인 거야. 그렇다면 우리 지금 조동사라고 부르는 can이나 will이나 뭐가 있죠? shall이나 must나 이런 조동사들이 있기 전에는 이런 의미들을 어떻게 드러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냥 비동사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인 꼴이 얘네를 대신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비투용법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겠네. 비투용법이 can인지 will인지 shall인지 must인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얘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다? 조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된다? 특정 조동사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모두 다 그냥 should라고 생각하고 해석해버려. 당연히 말이 어색하겠지. 당연히 잘 안 맞겠지. 그런데 그냥 should라고 생각하고 해석해버리라고요. 오케이? 한번 몇 개만 해볼까요? My aim is to break the record 같은 경우에는 명사적 용법으로 내 목표는 to break the record 기록을 깨는 것이다. 이건 명사적 용법이니까 여기에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비투용법이 아니에요.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예정,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냥 해석해 볼게요. This cafe, 이 카페는요 is to close down 닫아야만 합니다. next week, 다음 주에. 닫을 것이나 닫아야만 하는 거나 똑같네. 그 다음 것도 볼까요? You are to finish your writing assignment by Tuesday. 너는요 are to finish 마쳐야만 합니다. Your writing, 너의 writing assignment 작문 과제를 수요일까지. 얘는 의무의 의미니까 그냥 슈도로 해석하니까 진짜 되네요. 가능도 한번 해볼까? No stars, 어떠한 별들도 were to be seen, 보여선 안 됩니다. In the sky, 밤하늘에. 볼 수가 없는 거랑 보여선 안 되는 거랑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 그쵸? 일단은 그냥 전부 다 슈도로 때려 박아버리세요.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러운 의미를 찾아가시는데 그 자연스러운 해석의 범위를 이것들로 제한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천천히. 아시겠죠? 그렇게 문법 문제 자주 나오는 친구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형용사정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부사정용법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건 암기의 영역입니다. 자, 일단은 똑같이 두부정사는 명형부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사정용법을 보는 거고 부사정용법은 문장 내에서 아무런 기능도 없다. 그런데 수식어로서 사용돼서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데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게 너무 다양하니까 명사만 아니라는 것만 딱 가지고 가서 아무튼 뭔가를 수식해주겠거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은 해석이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 다 외우셔야죠. 다 외우셔야겠는데 이거 초장부터 다 외우려고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걸 먼저 찝어드리면 사실 거의 다 찝어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아무튼 문법책을 공부하고 계시니까 얘네도 한번 지금 보시고 그리고 지나가셔서 또 연습하시다 보면은 결국엔 이 세 개 말고는 기억이 또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다가 해석이 막히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이 문법책을 펼쳐가지고 아 용법이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아 이런 거 있었지 복습하시고 또 지나가시고 이걸 반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투부정사 해석법을 초장에 다 잡으려고 하면 지쳐요. 일단 문법책을 공부하고 있는 이 문법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외우려고는 하셔야 되는데 까먹는 거에 쫄지 마시고 까먹더라도 뭐는 까먹지 말고 이 세 개는 절대 까먹지 말고 공부를 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석해보면요. 자, 일단은 목적의 의미로 뭐뭐 하기 위해 라는 의미가 있대요. Roy raised his hand to ask a question in English class. 로이가요, raised, 들었죠? his hand, 그의 손을 들었죠. 아, raise, 라자, 레타, 타동사라고 했었고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여기서 문장은 끝, 필수 정보는 끝이야. 그런데 뭔가가 더 붙었어? 그렇다면 얘는 뭘로 봐야 된다? 부사적 어구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도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to ask a question in English class, 영어 수업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그의 손을 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I go jogging every day to keep in shape. keep in shape라고 하면 체형을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go 플러스 ing는 뭐뭐 하러 가다라고 보통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중학교 넘어가면서 까먹는 그런 표현이고요. I go jogging. 나는 조깅을 하러 갑니다. every day. 매일 to keep in shape.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2번도 한번 볼게요. I'm so sorry to hear that 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죠. Sorry to hear that. 자,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I'm so sorry. 나 유감이야. 뭐가 유감인데? To hear. 들어서 유감이야. The bad news. 그 나쁜 소식들을 들어서 유감이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ice to meet you 같은 표현들 전부 다 이러한 용법에서 해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의 근거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2번이랑 좀 퉁치더라도 해석이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굉장히 자주 나오긴 하니까 이런 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He must be a fool. 그는 멍청이가 분명해. To believe that. 그것을 믿다니. 자, 이렇게 해석해도 대충 말은 맞겠죠? He must be a fool. 그는 멍청이야. To believe that. 그것을 믿어서. 얼추 말이 되는 것 같죠? 굳이 용법을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번역을 할 수 있다면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너무 교과서적으로 딱딱딱 나와 있는 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과 같은 경우엔 좀 어려워요. 결과는요. 학생들이 맨날 까먹습니다. 조건도 맨날 까먹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표를 일부러 쳐놓을게요. 왜? 잘 까먹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봤을 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is article, according to 그러면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따라서 라는 의미고요. This article, 이 기사에 따르면, 이 article에 따르면 a turtle, 거북이는요 lived, 삽니다. 어떻게 됐어? 그래서 to be 255살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서 255살이 됐다. 아래 것도 볼까요? 제시카는요 grew up,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To be a famous makeup artist가 되었어. 됐죠? 아래 것도 볼게요. 항상 비슷한 예문인데 참 슬픈 예문밖에 없어요. Andrew studied hard. 앤드류가 빡공했습니다. 열공했습니다. Only to fail.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She left home.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Never to return.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5번 잠깐 제끼고 6번부터 들어가 보면요. 6번은 잘 쓰이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지각동사류, 뭔가 감각동사랑 비슷한 동사들 위주로 사용이 되는데 보니까 to see the beautiful lake. 그 아름다운 강을 보면 you would never forget it. 너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아래 것도 to hear her sing.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 목적어 sing, 목적격 보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게 지각동사의 용법입니다. 근데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조급해 말고 일단 스킵. 그녀가 sing, 노래하는 것을 보면 you would be surprised. 너는 놀랄 거야. 뭐에 의해서? By her nice voice. 그녀의 훌륭한 목소리에 의해서 놀라게 될 거야 라는 거죠. 됐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래에 난이 형용사 구문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이거는 조금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난이 형용사 구문이 뭐냐면 easy나 difficult와 같은 난이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만들어내는 구문입니다. 자, 잠깐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보니까 It is easy to please him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이 to please him의 역할이 뭘까요? 앞에 it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가 가주어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진주어가 될 겁니다. 주어 자리에 나왔다는 건 품사가 뭘로 쓰인 거예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easy나 tough 계열의 형용사가 나오면 특이한 구문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동그라미가 안 그려지네. 네, 특이한 구문을 만든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자, 주어 자리에 가주어가 있고 그리고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있다면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절의 주어 자리로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투부정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주절의 주어 자리로 넘겨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투부정사의 목적어였던 이 힘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는 빈자리가 되어버리고 가주어는 어차피 얘는 가짜였으니까 날아가 버리면서 그 자리를 힘이 대체해버리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힘은 지금 please라고 하는 타동사의 목적어였으니까 목적격을 취하고 있었지만 이제 주어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격의 he로 바뀌어버린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통 difficult라는 형용사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tough를 뽑아요. tough가 우리는 뭐 터프하다 이런 말 하지만 거친, 힘든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용사 종류를 보통 난이 형용사라고도 부르지만 tough를 대표 형용사로 뽑아서 tough류 형용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tough류 형용사가 나오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한다라고 해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tough movement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갑자기 지난 범위를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느냐? 자, 보니까 여기 예문에 보시면 easy가 보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notice라고 하는 타동사가 보이네요. 그리고 앞에 주어를 보니까 the new building. 뭔가가 딱 나와 있죠. 해석해 볼게요. 그 새 건물은 is easy, 쉽습니다. to notice, 눈치채기 쉽습니다. 자, the new building이 의미적으로 따졌을 때 to notice에 뭐랑 비슷한 것 같죠? 목적어랑 비슷한 것 같죠? 그쵸? 빌딩을 눈치채다, 빌딩을 눈치채기 쉽다. 그쵸? 그렇다면 이 예문이야말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구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tough movement, 난이 형용사 구문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웃긴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무슨적 용법이었어요. 무슨적 용법?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니까 to please가 뭐뭐 하기에 쉬운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는 is easy, 쉽습니다. 뭐 하기에? to please, 기쁘게 하기 쉽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가 꾸며주고 있는 건 뭐야? 꾸며주고 있는 건 is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꾸미는 이 to please는 부사적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명사적 용법이었던 것이 이제는 무슨 적 용법이 돼버렸다? 부사적 용법이 돼버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구분을 보통 물어보진 않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 터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난이 형용사 구문이 공시나 편입 문제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고요. 중등 내신에서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넘어가게 되면은 잘 가르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movement라고 하는 이동의 개념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이동의 개념으로. 근데 이 이동의 개념을 중학생들은 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시가 이미 나와 있어. 그리고 to please him, 의미적으로는 여기에도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앞에 나온 주어와 목적어가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목적어를 삭제하는 거야. 라고 해서 뭐라고도 부르냐? 중복 목적어 삭제 구문이다 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아무튼 이게 문법 문제로 종종 나온다라는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온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C랑 D가 더 나와 있네요. 나머지 구문은 다 똑같은데 차이가 뭐밖에 없냐? 앞에 for her이 있고 여기도 for her이 있죠. 그쵸? for her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모든 준동사는 의미상 주어를 가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for her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고요. 의미상 주어가 있더라도 그대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두 예문의 포인트가 되는데 하나 재밌는 문법 포인트는 공시에서 자주 나오는 문법 포인트인데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장,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주절의 주어로 올릴 수 있다 그랬죠. 이동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그지같이 꼬아서 내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주절의 주어로 올려서 문장을 만드는데 이렇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문법 포인트로 내게 됩니다. 되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포인트들이 가장 굵직한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공부가 충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공시생이나 편입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제가 영상에다가 지금 링크를 띄워드렸을 거예요. 그 링크를 통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난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혹은 제가 영상 소개란에도 링크를 달아둘 테니 그 링크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 자료도 달아두었고요. 제가 여러 개 정리를 해놨잖아요. 다음 시간에도 간단하게 터프 무브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을 살짝 언급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튼 이러한 문법사항들 다 지켜버리고 나서 일단 우리는 부사적 용법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뭐뭐 하기에 라고 하는 해석법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여기 아래 내용 보시면요. 투부정사의 목적용법은요. 뭐로도 바꿔 쓸 수 있대? in order to, so as to로도 바꿔 쓸 수 있다 그러죠. 근데 아래 so랑 as to가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다르대. 어떻게?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한이란 뜻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그냥 외우시는 거죠 뭐. 해석해 볼까요? The fire was so hot. 그 불은 매우 뜨거워요. as to melt steel. 그 철을 녹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 정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문법 포인트는 다 다룬 것 같고요. 제가 여기 86페이지 잠깐 한번 넘어가 보면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86페이지. 86페이지 보면은 가정법이라고 하는 어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정법 중에서도 투부정사가 이런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예문과 종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화면 멈추시고 예문을 받아 적으셔도 좋겠고요. 나중에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다룰 내용이니까 당장은 그렇게까지 다시 살펴보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역할, 부사적 역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투부정사 마지막 파트인데요. 투부정사의 문장 전환과
뒤에 나와 있는 must know grammar for reading 파트까지 설명하고 나서 투부정사 유닛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상 소개란에 표시해 놓은 오픈 채팅으로 들어와서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